동동이의 육아 어때? 안녕하세요. 동동이의 육아 어때? 동동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바로 6+6 육아휴직제 이거 돈 좀 되는데 라는 콘텐츠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듯이 6+6 육아휴직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정보들을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가지고 회사 정책을 만드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살려서 육아 정보나 육아 정책들에 대한 정보나 인사이트를 제가 분석해서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첫 번째 시간이 바로 6+6 육아휴직제입니다. 육아 세미나라는 명칭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 정보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책이나 정보들을 손쉽게 얻고 싶고 모든 내용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핵심만 보고 싶은 니즈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검색을 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그것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도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실 텐데 조금 더 공식적으로 또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면 서울시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몽땅 발음도 어렵네요. 몽땅 정보 만능키라고 치시면 보시면 서울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육아와 관련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출산 육아 정책을 누르시고 또 6+6을 치시면 여기 일하는 부모를 위한 6+6 부모 육아휴직제 따라잡기 이걸 누르시면 PDF 파일이 있습니다. 이걸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 내용으로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보시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이 자료도 이 제도를 이해하기에는 아주 편하지만 좀 많이 길죠. 내용도 많고 예시도 많고. 그렇다면 제가 육아 정책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편하게 또 짧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을까? 라고 했을 때 추천드리는 부분은 쿠키뉴스처럼 국가 정책을 알기 쉽게 표현한 자료를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국가정책 브리핑 치시면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라는 사이트이고요. 여기를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원하는 정책을 쓰시면 됩니다. 저희는 6+6이니까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추천 콘텐츠에 6+6 부모 육아휴직제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씩 넘기면 되게 편하게 짧게 돼 있고요. 이거 좀 더 편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프린트를 누르셔서 이렇게 PDF로 저장을 해주시면 매우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쿠키뉴스처럼 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보시면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모두가 휴직을 사용한 경우 여기서 모두가 핵심이고요. 다음에는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20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설명을 드리면 일단 모두가 써야 되고요. 둘 다 6개월 써야 되는 거고 첫 6개월에 대해서만 100%. 기존에는 상한이 150만 원인데 그보다 높게 200만 원부터 450만 원까지 주겠다라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누가 지원 대상이죠? 라는 걸 보시면 지원 대상은 바로 18개월 이내인 자녀를 둔 근로자다. 여기서 18개월이 핵심인 것 같고요.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공무원에는 공립학교 교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얼마나 받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처음 1개월은 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6개월까지 되면 450만 원을 받는다. 통상 임금의 100%다. 임금이 450을 넘으면 6개월 차이는 450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통상 임금의 80%이고 금액도 150만 원 상한이었는데 상당히 개선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같이 육아휴직을 내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번갈아서 많이 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 동시에 사용을 해도 되고 번갈아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엄마 3개월, 아빠 3개월, 엄마 3개월, 아빠 3개월 이렇게 쪼개서 퐁당퐁당 써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이 18개월 이내에 엄마 6개월, 아빠 6개월 사용하면 된다. 그러면 위의 금액인 200만원부터 450만원까지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3+3 부모 육아휴직제로 급여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 개정법 시행이 24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이 24년 1월 1일 이후다. 그리고 자녀의 연령이 18개월 이내다. 그러면 6+6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3+3을 받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이 24년 1월 1일 이후다. 그러면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임신 중 육아휴직도 해당이 되나요? 라는 부분인데 임신 중에도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육아휴직을 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언제 신청해야 되나요? 시작한 후에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까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제한직종이 있나요? 라는 부분인데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제가 육아휴직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 제가 지식들을 조금 공유하는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자료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준비한 컨텐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 육아휴직제는 왜 시행할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곳에서 아이 한 명을 낳으면 정부에서 1억을 현금으로 주겠다. 이게 아기 낳는데 동기부여가 되냐라는 설문을 진행했었습니다. 보시면 동기부여가 된다가 63%이고요. 정책에 대한 특히 육아 정책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되냐 안 되냐라고 했을 때 63%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63%라는 수치는 큰 의미가 있는 수치이고요. 그렇다면 돈을 지원해 주는 건 당연히 좋죠. 국민의 입장에서. 과연 예산 부담이 어느 정도일까? 라는 걸 보시면 연간 23조 원이 투여가 됩니다. 연간 23조 원이면 저희 24년 연간 정부 예산이 656.6조인데 예산의 3.5%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 합계 출산율을 보시면 22년도에는 0.78명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23년도는 0.72명으로 더 떨어지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2가 되어야지 2.0명이 되어야지 인구가 유지된다고 보는데 저희는 절반인 1명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발전된 나라라고 저희가 일컫는 OECD 국가의 평균은 몇 명이냐? 바로 1.49명입니다. 저희의 2배 수준인 거죠. 지금 상황이. 국가별로 보면 가장 높은 국가가 이스라엘로 2.89명이고요. 다음으로 프랑스가 2등인데 프랑스는 1.76명입니다. 프랑스와 이스라엘이 1등, 2등이긴 하지만 사람 명수로 보면 1명 이상이 차이 나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5인 콜롬비아를 말씀드리면 콜롬비아는 경제가 정말 안 좋은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0.78명보다 높은 1.37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3등인 일본을 보시면 전체 38개국입니다. 일본 하면 저출산 고령화의 대표적인 국가라고 보고 있는데 일본이 1.26명으로 대한민국보다 0.5명 더 높습니다. 일본의 1.26명 수준이면 2015년도에 1.24명 정도였는데 지금 그것보다도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0.72명 그리고 22년 0.78명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에서 더 발전된 6+6 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압도적으로 출산율이 높을까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의문이 이스라엘은 육아정책이 좋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3세 이하는 대한민국이 월등히 좋고요. 그 이후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결코 대한민국의 육아 정책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하레디라는 종교 종파가 있습니다. 이 종파는 유대교 근본주의 종파로서 유대교에 있는 법전인 토라를 숭배하는 종파인데요. 여기서 출산율을 보시면 다른 종교보다 하레디라는 종교의 출산율이 매우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와, 거의 7명에 수렴하는 수준이네요. 토라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를 잘 지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유대인이라는 인종적인 부분과 지리적인 위치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로 유명하기도 하죠. 유대인은 핍박이 가장 많았던 인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가 매우 강하죠. 그리고 중동 국가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항상 전쟁의 그 중심에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출산을 많이 해서 유대인들의 수도 늘리고 유대인들의 땅도 늘리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의식이 있다고 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출산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의 출산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결국에는 종교적인 신념이죠. 두 번째로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핍박이나 아니면 지리적 위치에 대한 배경으로 인해서 국민들 마음속에 출산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는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인 나라는 없나? 라고 봤을 때 그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2위인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그렇다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냐라는 걸 보시면 GDP의 5%를 가족수당으로 할애했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GDP라는 게 국내 총생산이잖아요. 전체 예산의 5%가 아니라 국내 총생산의 5%를 가족수당으로 할애했다. 가족수당은 저희 보육지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현금으로 주는 현금성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GDP의 5%를 할애했다. 정말 엄청난 지원인 거죠. 그 다음에 아이를 양육하며 여성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은 화두이긴 한데 프랑스는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매우 큰 노력을 해왔다. 국가에서 아이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동거관계를 인정했다. 동거관계 중에 낳은 출산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PACS를 도입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프랑스의 현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프랑스의 등록 동거원 신고 건수를 보시면 혼인신고가 15만 건인데 동거원 신고가 17만 건입니다. 그만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거죠. 혼인신고보다 더 많이 등록 동거원을 신고하고 있다. 라는 이 부분 때문에 동거원을 통해 낳은 아이에 대해서도 육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결혼하지 않고 미혼모가 아기 낳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육아 정책을 하고 있을까? 먼저 금액으로 보시면 저출산 대응 예산이라고 하면 현금성 지원, 그 다음에 보육 지원 등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5년 14.7조에서 22년 51.7조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GDP 대비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가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 예산의 2.39%인데 이거 어떤 수준이냐? 프랑스는 가족수당이 5%인데 우리나라는 전체 예산이 2.39% 수준이다. 낮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가족수당은 그러니까 현금성 지원은 몇 퍼센트 수준일까? 프랑스와 비교를 해보면 전체 예산인 2.39%의 80%가 가족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비교를 해보면 프랑스는 5%, 한국은 1.9%. 현금성 지원이 프랑스 대비 많이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게 되면 결국 선진국이죠. 대한민국도 저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를 많이 낳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국가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 중에서도 현금성 지원이 많아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24년 1분기 한국의 육아휴직제 사용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외죠? 맞벌이 육아휴직이 6+6을 시행하자 2배로 늘었다라는 기사인데 참고로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자료이고요. 설명을 드리면 올해 1분기에 6+6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한 사람이 14,000명 정도인데 그에 비해 지난해 3+3을 시행할 때는 7,000명 수준이었다. 그러면 거의 2배가 늘어났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3 육아휴직제와 6+6 육아휴직제를 비교해보면 3+3은 22년과 23년 시행을 했고요. 6+6은 24년 1월에 도입을 했습니다. 3+3은 12개월 이내에 6+6은 18개월 내에 6개월이 늘어나긴 했죠. 그리고 여기도 통상임금의 100%는 동일하지만 3+3은 3개월이고 6+6은 6개월이고 상한액도 보시면 3+3은 3개월이기 때문에 최대 300만원, 6+6은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더블로 상향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금액도 늘어나고 기간도 늘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6+6 시행을 하면서 2배까지 많이 사용을 했을까요? 결국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 바로 이 부분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왜 돈이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상황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엄마 아빠 둘 다 6개월 같이 사용하진 않잖아요. 2개월을 사용할 수도 있고 3개월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같이 사용하는 케이스보다는 먼저 엄마가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신 다음에 아빠가 사용하는 상황이 일반적이긴 하죠.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육아휴직제 사용하는 계열별로 평균 받는 금액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설명을 드리면 먼저 2개월 차 가정을 보시면 처음에 아빠가 1개월 차에 200만 원을 받으시겠죠. 근데 엄마의 차익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간과하시는 게 그냥 200만 원에서 450만 원 받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는 기존에 150만 원에 75%를 받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엄마도 이제 아빠가 사용하게 되면 2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차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빠 200만 원에 엄마 87.5만 원, 둘이 합계해서 287.5만 원을 받게 됩니다. 2개월 차는 250만 원인데 아빠 250만 원에 엄마 차액 137.5만 원, 둘이 합쳐서 387.5만 원. 금액이 100만 원 늘어나죠. 이게 엄청 큰 차이이긴 합니다. 그래서 2개월을 썼다. 그러면 월 평균 받는 금액이 어떻게 되냐 보시면 337.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3개월은 얼마냐? 3개월을 사용하게 되면 월 평균 금액이 387.5만 원. 4개월을 사용하게 되면 437.5만 원을 4개월 동안 받게 되는 겁니다. 22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월 평균 급여가 410만 원 수준인데 그것보다 많이 받게 되는 거죠. 4개월을 쓰게 되면. 그렇다면 6개월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금액을 보시면 537.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거의 540만 원이네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받는 급여가 세금 떼고 540만 원을 받으시는 근로자는 많지 않을 겁니다. 이 6개월에 대한 부분이 부모 양쪽 다 450만 원 이상 급여를 받는다는 가정이지만 만약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면 6개월간 평균 540만 원 수준, 월 최대 788만 원을 받게 됩니다. 6+6 육아휴직제에서 6개월을 사용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6+6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개선사항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제가 생각하는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약사항 중에 18개월 이내인 자녀에 한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3+3에서 6개월이 늘어나긴 했죠. 12개월에서 18개월로. 그렇지만 이 시기가 커리어상 중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승진차수에 걸린 사람들. 그게 지금 바로 제 상황인데
저는 정말로 540만 원을 받고 6개월을 쓰고 싶습니다. 근데 승진은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 육아휴직제를 사용한 사람을 승진시켜 줄까? 아무리 평가가 좋더라도 그거는 쉽지 않겠다라고 해서 저도 눈치를 보면서 못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되려면 제 생각에는 적어도 36개월, 3년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과 사립학교의 교훈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무급이긴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이 일반 회사원보다 길죠.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일반 회사원 대비 추가 혜택이 있긴 하지만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합치면 총 140만 명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하면 이 제도의 실효성이 정말 있을까? 좀 더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인정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6+6 육아휴직제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고요. 앞으로 제가 육아나 아니면 육아 정보나 육아 정책 등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있거나 공유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러한 육아 세미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